성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예, 태도입니다. 태도. 여기 일본 분들도 와 계시고 중국 분들도 와 계시니까 또 미국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 attitude. attitude is everything. 그러니까 태도가 전부다. 그러니까 마음가짐부터 출발합니다. 태도, attitude. 어떤 측면에서는 attitude가 전부일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데. 애터미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지만 올라가는 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아무도 끌어올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밀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소 지가 해야 돼. 억지로 못 먹여요. 그렇듯이 물이 있는데 안 먹는 건 소 잘못이에요. 주인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요, 분명히 물이 있는데 물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계속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돈이 누군가의 수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GDP 규모가 점점 커져요. 우리나라 GDP 규모 굉장히 커지죠. 한 1조 2천억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수중으로 1조 2천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물이 옆에 있는데, 빵이 옆에 있는데 내 몫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내 몫을 줍니까? 자기가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애티튜드라는 게, 내가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안 된다. 좀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했던 모든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결론을 하는 얘기예요. 네가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다면은 그것은 과거에 나의 의사결정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지금의 나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은 과거에 나의 의사결정이 최적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내 의사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결정되고 미래의 성과가 결정되거든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의사결정 한 번을 잘못하면 아무리 초인류 기업도 무너지고 개인의 성과도 아주 열악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한 번 잘못으로 무너진 회사들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아시죠? 이것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고, 코닥은 세계 필름 시장을 점령을 했고, 다른 회사가 추종을 불허하는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그 칩을 제일 먼저 만든 회사는 코닥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을 필름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거 괜히 만들어서 자기들 시장을 잠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지연했어요. 이거 만들어 파는 걸 시판을 지연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파산했죠. 여기 이제 베어링스 뱅크, 이거 200년이 넘는 은행인데 싱가포르 지점에 한 사원의 선물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렸죠. K마트도 망했고, 월드컴, 노키아, 엔론. 노키아는 그게 세계,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휴대폰 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회사인데 의사결정이 늦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자기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진즉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조금 더 팔아먹고 이거 팔아먹자 하다가 삼성하고 애플에
뒤통수를 맞은 거죠. 지금 노키아는 누가 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어요. 미국에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서 아마 이름을 마이크로 노키아로 바꿨을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회사 사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마이크로 노키아 그리고 애플이 3파전이 벌어지겠죠. 세 놈 중에 한 놈은 또 죽겠죠. 그게 기업은요, 의사결정, CEO가 의사결정 한번 잘못하면 그대로 망해요. 그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의사결정도 잘못하면은 개인의 미래가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런데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결정 방법의 문제가 있어요. 방법의 문제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고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그건 반드시 잘못돼요. 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짐만 많이 싣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기다 짐을 너무 많이 실어보니까 당나귀가 갈 수가 없어. 요 당나귀를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욕심만 부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자, 그런데 이게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직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여기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고 의사결정의 심리적으로 의사결정에 오류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 오류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정보라든가 무슨 방법이라든가 그거 문제 말고 컴퓨터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말고 자기도 모르는 의사결정자가, 이거 전부 다 우리 의사결정자입니다. 의사결정자가 자기도 모르는 심리적 오류를 범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자기가 오류를 범하면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하는 심리적 요인을 9가지로 분류해서 요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하고, 모든 인간은 이 9가지의 오류를 범하는데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런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오류를 덜 범할 수 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콩코드 오류라는 게 있어요. 콩코드 여객기 아시죠?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프로펠러에서 채티기로 가면서 전투기는 초음속을 돌파했는데 여객기가 초음속을 돌파를 못해. 여객기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그 당시 영국이 최고 국가였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객기같이 덩치가 큰 놈도 초음속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하고 같이 했습니다. 프랑스하고 같이 설계하고 연구하고 제작하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드골 대통령, 연대신 아시죠?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 계획을 콩코드라고 붙였어요. 콩코드란 말은 협조, 협력 그 말이죠. 영국과 프랑스 간의 협조, 그래서 콩코드. 그래서 그 비행기 이름이 콩코드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요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기 위해서 합작을 했는데,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SSD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도록 미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초음속 여객기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미국은 연구를 하다가 중단해버려요. 초음속 여객기는 경제성이 없다. 그런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계속 만들었어요. 경제성이 없다는 걸 프랑스, 영국이 몰랐느냐? 알았어요. 알았는데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976년 상업운항을 시작합니다. 요거요. 이게요. 미국 가실 때 비행기 속도 게이지 나오죠? 가장 빠를 때가 시속 몇 킬로 날아가요? 보잉 747, 777. 가장 빠를 때가 시속 1000km, 1050km, 많으면 1100km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콩코드기는요,
최대 속도가 시속 2,700km예요. 그 큰 덩치가 2,700km를 날아가려면은 그 추진력 엔진이 얼마나 세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뜰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꼭 여름에 모기장에 붙어 있는 모기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워낙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체 마찰로 동체에 열이 나니까 가능하면 날씬하게 만들어야 돼. 가능하면 날씬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좌석수가 적어져요. 그렇죠? 그럼 보잉 747 같은 경우가 한 450명 타는데 요것은 100명밖에 못 타. 그리고 좌석이 좁아. 퍼스트 클래스라도 이코노미 수준밖에 되질 않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낮은 연료 효율. 2,700km를 날아버려야 되니까 연료를 엄청나게 쓰고, 그다음에 동체에 열이 나. 동체에 열이 나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다른 엔진을 또 가동시켜. 그러니까 에너지를 무지무지 써. 그러니까 사람은 적게 태우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요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금이 3배가 돼, 3배. 그 당시에 런던에서 뉴욕까지 다른 보잉기 같은 경우는 한 5,000달러 했는데 요금 15,000달러 이렇게 돼버려요. 자,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충격파예요. 충격파, 소닉붐. 여러분들이 가끔 전투기가 확 날아가면 한참 있다가 유리창이 그냥 쨍그랑 하면서 울리죠. 요게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오는 충격파입니다. 그런데 전투기 같은 작은 물체가 음속을 돌파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여객기 같이 큰 물체가 음속을 돌파하면 지상에 미치는 양이 엄청나게 커요. 이것이 유럽에서 음속을 돌파하면서 낡은 집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임신한 가축들이 유산을 해버리고 엄청난 소음 피해가 나와. 소음 피해가 나오니까 각국에서 콩코드기 운항 금지를 시켜. 그러면 콩코드기가 운항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바다로밖에 갈 데가 없어. 도시로 못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업운항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도시로 다녀야 돈을 벌지, 뭐 바다 위에 날아다니지 뭐 하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지금 콩코드기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프랑스 달 드골 공항에서 이륙하다가 113명의 승무원과 승객이 탔는데 이게 폭발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고 이게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이 전체가 다 기름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밑에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찢어진 타이어 조각이 여기 엔진에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폭발해버려요. 이게 폭발한 장면. 이렇게 되니까 콩코드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타겠어요, 그걸? 안 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몇 년 운항도 못하고 영국의 특수공군 비행팀, 우리나라 비행팀 있죠, 브레이글, 이건 레드 옐로우인데 요 고별 비행하는 겁니다. 고별 비행하고 콩코드기는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박물관에 콩코드기가 역사적 유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콩코드 효과라는 게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콩코드 효과는 과거 비용에 집착하다. 미국은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경제성이 없다 하고 중단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은 연구하면서 돈이 무지무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아까워가지고 계속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고 결국은 그만뒀어요. 이걸 콩코드 효과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결정이 비용에 집착하다 더 큰 손실을 유발하는 효과.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건질 수 없는 비용인데, 과거에 들어간 것은 건질 수 없는 비용인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계속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거. 자,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고 모든 개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개인은 현상을 바꾸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꾸기를 싫어해. 계속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본능적으로 있답니다. 이걸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 교육으로 어느 나라든지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지난날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 그러면 자기가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건 낭비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은 경향.
또 페스팅거 교수가 얘기했던 인지 부조화 현상. 다시 말하면 현실과 자기들의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걸 해석을 달리해. 그래가지고 그걸 합리화시켜.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을 보고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간 비용, 그것이 아까워서 계속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것, 요게 콩코드 효과입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콩코드 효과를 잘 설명한 거예요. 아이 요 놈이 요 야자를 따로 올라가다 딱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여기 더 큰 놈이 있어. 여기 더 큰 놈이 있어. 그러면 요 놈은 여기까지 올라간 게 아까워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밖에 못 얻어요. 여기까지 올라간 것은 과거 매몰 비용이에요. 이건 건질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요 매몰 비용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더 큰 걸 얻어. 이게 콩코드 효과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요게 아까워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미국은 여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매몰 비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못 입는 옷. 이거 살 때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데 지금은 몸이 불어서 못 입지만 나중에 몸이 빠질지도 몰라. 그렇게 계속 들고 다녀요. 그래서 쓰지 않는 전자제품, 보지 않는 잡지. 이사 갈 때마다 버리기는 아깝고 이게 매몰병이에요. 옛날에 들어간 게 아까워. 그 다음에 식당 개업 가세요. 식당 개업을 할 때는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간판을 단다, 식탁을 만든다, 냉장고를 산다, 여러 가지 조리대를 산다. 요게 고정 비용이 초기 투자가 들어가는데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요것을 팔아서 본전을 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적 비용으로 해소할 수 없다. 즉 매몰이라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결정이 문제인데 의사결정은 과거 비용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 현재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느냐 그리고 미래에 수익이 날 것이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돼야지 식당을 차리면서 내가 얼마를 들였는데 내가 그만둬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야자 따로 올라가는 원숭이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박과 주식 투자도 매몰 비용 생각하다 망하는 거예요. 딱 내가 본전만 찾고 그만둬야지. 본전 못 찾아요. 그렇죠? 본전은 이미 찾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매몰 비용인데 그거 생각하고 계속하다가 폐가 망신한다. 뷔페에서 밥 먹기. 뷔페에 일단 돈을 내고 들어가면 3만 원 주고 들어가면 그 3만 원은 해소할 수가 없어요. 나 안 먹고 나갔으니까 다시 주세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뷔페에 일단 들어가면 밥을 먹든 배 터지게 먹든 똑같아. 그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돈을 3만 원 주고 들어왔다 그게 의사결정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얼마를 먹는 것이 나에게 좋은가 즉 현실과 미래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최적이다 말이에요. 돈 주고 들어온 게 아까워서 낮에 밥 많이 먹었는데 또 밥 많이 먹으면 나가서 소화제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페라 감상하기. 저도 이거 한번 가봤어요. 모처럼 고상하게 옷을 차려입고 오페라 티켓을 누가 줘서 갔는데 도대체 뭐라고 씨부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뭐라 이태리 말로 뭐라고 하는데 졸려 죽겠네. 이때 어떡할 거냐 이게. 어떡할 거냐. 이미 오페라 티켓을 카운터에 주고 들어왔으면 그 비용은 해소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매몰 비용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만 원을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보는 게 끝까지 보는 게 나에게 효용이 큰 것인가. 안 그러면 졸다가 끝나고 나가면 효용이 큰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과감하게 중간에 나가서 다른 일을 보는 것이 효용이 크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의사결정이
더 낫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각 지자체 공약상 왕년만 참는 습관, 이것도 아주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왕년에 내가 말이지, 왕년을 내가 지금 다시 현실로 돌이킬 수가 없다면 그건 매몰 비용이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왕년만 찾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잘못해요. 그게 매몰 비용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사랑 생각하다 가정불화하는 경우가 많죠. 첫사랑은 완전히 매몰 비용이에요. 그건 다시 건질 수가 없어 그 비용을. 전번에 그 케이블 TV에서 이 토이 주제가 첫사랑이더라고. 첫사랑. 근데 다 첫사랑이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한결같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나이가 그 누구라고 밝히진 않지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던 중학교 때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 근데 지금까지 못 잊고 있어. 그 고운 자태.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통통한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환상이 완전히 깨지면서,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하는 얘기가 만나지 말걸. 말걸. 또 한 사나이는 잘생겼어요. 그 모 인사인데 잘생겼어. 그럼 또 고등학교 때 어떤 여고생이 이 사나이를 열렬하게 짝사랑을 했는가 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난 누구누구인데요,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나이를 보자마자 중년의 아줌마가 뒤돌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나이가 이게 없거든 이게. 고등학생 여고 사나이를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없는 사나이가 앉아 있으니까 이 아줌마가 오다가 가버리더래. 그 뒤로는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첫사랑은 만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환상이 확 깨지거든요. 몸매 타령. 내가 처녀 때는 이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된 건 다 내가 남편을 잘못 남았지. 이렇게 해봐야 이거 안 돌아와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거 가지고 내가 미래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결정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옛날 과거 타령, 이건 매몰 비용이에요. 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 낚시꾼들요, 내가 이때만한 고기를 놓쳤다고 그러죠. 영어에도 그게 있어요. PC 스토리, 영어로 PC 스토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허풍.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놓친 고기는 커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커 보여. 옛날 놓쳤던 첫사랑이 커 보여. 그래 허풍을 쳐.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탔다고.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놓쳤거든요.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 실속 없는 일을 계속한 그런 것들은, 이게 여자들 나무 음식 먹어 치우기. 이게 요리하면서 얼마 주고 사고 양념이 어떻게 들어가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거 매몰 비용이야. 그거 이제 거기 그 재료 사면서 들어간 돈, 양념이나 그 한 대 들어간 돈, 그 조리하면서 들어간 시간은 다시 건질 수가 없어요. 다시 건질 수가 없으면 매몰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은 뚱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걸 먹어서 나에게 효용이 크냐 비효용이 크냐를 가지고 하는 게 최적이다. 자, 고사에 나타난 그런 게 있죠. 각주국엄. 옛날에 초나라 사람이니까 아마 양자강 같아요. 강을 건너가다가 여기서 자기 칼을 빠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배에다 표시, 내 칼이 이쪽으로 빠졌지. 그래서 강을 건너서 이쪽 언덕에 다다라서 표시한 대로 퐁당 들어가 보니까 칼이 없어. 분명히 이쪽으로 빠졌네요. 칼이 없지.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흐르는데 옛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이런 엉뚱한 짓을 한다. 또 어떤 사나이가 보니까 얘기를 물에다 던지려고 그래요. 깜짝 놀라서 왜 던지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수영을 잘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놈도 수영을 잘할 거라는 거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시춘추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유수주 대토.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까 밭 가운데 구루토기가 있었는데 토끼란 놈이 달려가다가 여기 머리를 부딪혀 죽었어. 그러니까 농부는 밭은 안 갈고 또 한 놈이 와서 부딪혀 죽겠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옛날 얘기예요 이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옛날 이게 한비자가 쓴 건데 옛날 지나간 일을 가지고 현재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톨스토이의 물방앗간 이야기, 톨스토이 인생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생론이니까 톨스토이가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실려 있냐면 톨스토이 인생론 서문에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대대로 물방앗간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물방앗간을 물려받았겠죠. 받아가지고 물방앗간 잘 찌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이 뭘 발견했냐 하면은 요거 저 공이에다가 저 곡식을 넣으면 이게 찢어져 가지고 내려오지요. 이쪽으로 내려오네. 그런데 내려온 거 보니까 뭐가 이렇게 뱅뱅 돌아. 이게 왜 돌지? 보니까 이쪽으로 이 뭡니까? 체인이 연결돼 가지고 돌아. 체인이 연결돼 있네. 근데 이쪽 쑥 보니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수차가 이렇게 돌아. 그러다가 왜 수차가 왜 돌지? 보니까 물이 위에서 떨어져. 물이 어떻게 내려오지? 봤더니 거기에 시내가 있어. 그래서 이 청년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물방앗간의 핵심은 시냇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냇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시냇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방아가 중요하다고 전체를 보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시냇물이 없으면 물방아가 돌아가지 않아. 그건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냇물이 제일 중요해. 그러다가 물방앗간이 결국 고장나서 망했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보고 생각해야지 내가 과거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게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 지금 이게 지적 편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려고를 안 해요. 유통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할인마트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인터넷 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라. 시스템 전체를 보라는 게 나만 보지 말고. 이제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예요. 원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말로 쓰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말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심리적 오류는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드물어요. 모든 사람은 이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범한 다음에 다시 범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일단 잃더라도 잃은 다음에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게 좋지, 문제는 서로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현재 내 삶이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였다면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과거를 반성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양간을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몰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매몰병의 함정에 빠졌었구나. 나와야지. 그래서 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매몰병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은. 그런데 내가 매몰병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의사결정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논문에. 학자들이 쓴 논문에. 자, 이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선 의사결정에 참여하진 사람은 좋은 청취. 개인 같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라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라. 듣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턴이라는 인류 대학자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다이고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물방울이다.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전체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보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이유가 내 자존심 때문인가 아닌가, 정말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번 자기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재도전해보라. 자, 이렇게 해서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는 그냥 대충 바꾸는 게 아니고 천동설이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고 생각했던 생각을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지동설로 바뀌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건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 전부 사기꾼 이렇게 하다가 애국자 이렇게 바꾸는 게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예요.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자리와 소득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여자를 해방시킨 것은 하늘에다 대고 주먹질하던 여성 해방운동가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어두운 곳에서 냉장고를 만들고 밥솥을 만들고 세탁기를 만드는 기능공들이 여자를 해방시켰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빨래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빨래하고 방망이질하고. 그걸 해방시킨 것은 밥솥 만들고 전기 다리미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들었던 그 기능공들이 여성을 해방시켰어요. 그렇듯이 거대한 무슨 국가적인 고용 창출 계획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봐야 말짱 할 거예요. 왜? 일자리가 안 생겨.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만드는데 기업은 자선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 봐야 무슨 인턴 사원 하다가 뭐 1년 전면 그만두고 뭐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죠. 요걸 잘 보시면은 마녀로도 보이기도 하고 귀부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귀부인으로 보이시는 분은 귀부인이시고 마녀로 보이시는 분은 마녀예요. 잘 보세요. 이 마녀라면은 이게 마녀의 코가 되고 이게 마녀의 입이 되고 마녀의 턱이 되죠. 그러나 귀부인으로 보시면 이게 귀부인의 목걸이가 되죠. 이건 오리도 되고 토끼도 되고, 이건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꽃병이 되기도 하고 사람 얼굴이 마주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자기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 현상이 하버드 대학에서 많이 써본 건데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패러다임이에요. 자기가 사고의 틀을 바꾸면 현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현상을 달리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마녀로만 봤는데 아니다, 이게 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귀분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까지 마녀로 봤는데 아니다, 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강불식. 자강불식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건괴니까 주역 맨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자가 해설한 책 중에 하나가 상전이라는 게 있어요. 상 전체를 보고 인생의 전체를 보고 또 괴의 전체를 보고 해석한 게 상이에요. 상에서 말하기를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여기서 하늘의 운행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연법칙, 경제법칙, 성공법칙, 즉 모든 법칙들의 하늘의 운행이에요.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의 자강불식. 군자는 여기서 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군자, 여기서 슈피어리어맨이라고 번역했는데 쉽게 신사예요. 신사숙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즉 성공의 법칙, 경제의 법칙, 그리고 인생의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신사숙녀는 군자이 자강불식 그랬어요. 스스로 힘써서 쉬지 말고 일하라 그 말.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영어도 그렇게 번역하죠. cease 그래서 without cease. 중도에 그치지 말고. 성공의 법칙, 경제 법칙, 돈을 버는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즉 당신이 그 법칙을 바꿀 수가 없으니 신사숙녀는 이 법칙에 따라서 쉬지 말고, 즉 중단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놨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번역, work hard 그랬죠. works hard. 힘쓰고 스스로 힘써서 일하고 without cease. 중도에 그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서도록 돌아가서 이제 성공 법칙은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성공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어떻게 변하지 않느냐? 혼자는 성공할 수 없고 재심 합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젖소 철학이 아니라 애기 철학으로 파트너를 또는 스폰서를 내 애기 키우듯이 하면 재심 합력.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요 간단한 원리인데 일반적으로 성공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데 단지 뭐가 문제냐? 태도. 마음 자세. 자세. Attitude is everything 그랬어요.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성공한다. 예,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